자면서 자기를 더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가만히 당하지 그냥? 술을 먹어도 화장실도 가고 다 가는데 체에서 죽이려고 그랬나? 뭔가를 판단하기를 좀 남자친구 맞아요? 저는 경찰로부터 출근 명령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돌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함께할 저는 MC 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소개를 좀 해야겠죠. 저희는 2008년 개설한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돌싱 커뮤니티 해피 돌싱 앤 해피 올드 싱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할 네 분의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내 최대 돌싱 커뮤니티 해피 돌싱 앤 올드 싱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며 해돌TV에서는 닉네임 영자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액션 맛집녀로 출연하게 된 춘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니고니라고 합니다. 여기선 고니라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리즈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리즈, 미래에도 리즈가 되고 싶어서 리즈라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 너무 작았어요. 한 번 더. 자, 다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프로를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해돌TV는 돌싱과 관련한 썰풀이 토크쇼입니다. 각양각색의 이혼, 재혼, 그리고 각양각색의 이혼. 네, 각양각색, 그렇죠. 각양각색의 이혼이 아니죠. 가격세 이혼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가죠, 그냥. 네, 각양각색의 이혼, 재혼, 그 다음에 법정 싸움, 돌싱의 연애 등 다양한 스토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코너, 핫 이슈를 다루는 토론 코너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의 참여식 콘텐츠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사건 무반장 첫 시간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네. 카페에 한 여성 회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저한테 신고를 여성 했어요. 회원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영자님한테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건가요? 예, 신고가 들어왔어요. 대단합니다. 네. 어우, 네.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진짜 그 범죄 행위이거나 또는 회칙을 위반했느냐, 그 조사위원 3인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신고녀는 네. 그 돌싱남 B, 그 다음에 다른 한 커플과 함께 넷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갔다. 네. 여행을 갔는데 1박 2일, 여행이니까 1박 2일이겠죠. 1박 2일 이제 여행을 갔는데 재밌게 놀고 술이 이제 취해서 이제 신고녀는 미리 정해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잡니다. 취침을 하게 되고. 네. 근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을 깼는데 돌싱남 B가 옆에 와서 자면서 자기를 더듬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좀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커플이 아닌 건가요? 커플이 아니죠. 커플인데 신고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간 거예요?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그 남자 커플이 자기 아는 사람, 그다음에 여성 커플이 자기 아는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날 이제 처음 소개해준 자리였어요. 처음 소개해준 자리였다. 네. 뭐 결국 이제 성폭행으로 그 강제 추행이나 뭐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었겠죠. 그렇죠. 범죄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신고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저희 카페에서 상대방을 강퇴시켜 달라라는 그 신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 잠들어 있던 신고녀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네. 근데 왜 가만히 당하지 그냥? 술을 먹었으니까 그랬지 않을까요? 술을 먹어도 화장실도 가고 다 가는데 그 당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나? 옆방에 친구들도 다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펜시 나오나요? 스토리를 설명을 하면 네네네네.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실 거예요. 네. 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커플들, 같이 갔던 커플들한테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커플들은 그날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즐겁게 물어봤더니 왔나 보다 다시 올 때.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데 신고녀가 밥상 앞에서 네. 자기 허벅지에다가 그 성폭행남
B군을 네. 자기 허벅지 베개를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반찬도 먹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을 성폭행을 했다는 남자를 네, 밥도 먹여주고 네, 무릎 베개도 해주고 네. 누워서 무릎 베개에서 밥을 먹이면 어떻게 체해서 죽이려고 그랬나? 아, 복수인가요? 복수도 놓고 남자를 밥을 먹여. 아, 이미 복수를 시작한 건가요? 그때부터? 그날 이제 그렇게 그 무릎 베개를 해주고 밥을 반찬을 먹여준 것뿐만 아니라 재밌게 놀고 저녁에 집에 갈 때 또 이 남자 차를 타고 또 귀가를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주 동안 이 두 사람이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행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임에 이 신고녀가 그 성폭행남의 B군의 차를 타고 그 모임에 가요. 그 모임을 2주 동안 한 3차례, 서너 차례 정도 다른 모임에 같이 함께 갑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갑자기 성폭행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성폭행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뭐 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걸 성폭행으로 신고해? 오히려 무고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법적인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또 경찰에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고녀는 아니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성폭행 아니냐. 왜 성폭행범을 카페에서 활동하게 놔두느냐. 성폭행범을 피해자와 같은 카페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도 2차 피해다, 2차 가해다. 라면서 이제 저를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내가 판사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아니고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두 커플이 저한테 증언한 내용을 신고자한테도 물어봤어요. 맞대요. 자기가 무릎 베기도 해주고 2주 동안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사실이래요. 이렇게까지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성폭행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제재를 받던지 아니면 당신이 무고로 제재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판결문 나오면 나한테 보내라. 라고 하고 일단락 짓게 됩니다.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니까 남자분이 어떤 영자님한테 뭐 나는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뭐 얘기가 들어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피해자 조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을 안 써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자, 피신고자라고 하는데 신고자와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신고자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피신고자를 조사할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피신고자는 이미 탈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좀 약간 좀 뭔가 석연치 않죠? 좀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우선은 지금 뭔가를 판단을 하기가 좀 너무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나요? 이 고소를 하면 그 1차 판결이 한 1년 이내에 나와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래서 1년 후쯤에나 연락을 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한 3, 4일? 며칠 안 됐어요. 다른 남성 C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다짜고짜 성폭행범을 처벌하지 않고 왜 방조하느냐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신데 이런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신고녀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는 신고녀도 솔로고 그 상대방 남자도 솔로라서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줬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신고녀도 본인이 솔로라고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남자친구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순간 그 사이에 그 3일 사이에 또 남자친구가 생겼나? 물어봤더니 그 남자친구분 얘기가 자기는 1년 전부터 1년 넘게 그 사람을 만났대요. 남자친구요? 만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년 넘게 만났습니다. 아니 1년 넘게요? 아니 성폭행범을 왜 처벌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 정황상 성폭행으로 확신할 수 없고 그 수사권 있는 검찰도 아니고 그래서 법원 판결문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신다면서요. 그럼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아니 왜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세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왜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 맞아요? 저는 아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성폭행 맞아요? 당했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 남자친구라도 제3자잖아요. 당사자 동의 없이 말씀드리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요. 아니 당사자가 지금 제 옆에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자친구분 동의 여부 묻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옆에 계시다니까 그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저 대화 녹음합니다. 조사 내용 남자친구분한테 설명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몬스터가 튀어나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그 신고녀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C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 상대방이면 이게 성폭행이라고 인지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신고녀 그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신고녀한테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피커폰이었으니까 몇 분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운영자님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 없으면 얘기를 못 해준다라는 거네요. 못하죠. 그쵸. 개인정보고 사생활이. 사생활이고. 네. 자, 며칠 뒤에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 그 신고녀애가 신고한 이유가 밝혀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귀는 도중에 잠깐 싸웠어요. 그 며칠 헤어져 있는 사이에 이 남자친구를 속이고 그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 괜찮네 싶어서 한 2주간 만나다가 그 남자한테 차인 거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이 여행 간 걸 들켜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가 그러면 고소해야지.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 카페 운영자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치부라든가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이 여자분이.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어요. 뭐 그래도 뭐 좋아서 계속 만난다고 하니까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1년 뒤에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C에 또 전화를 받는데 그날 이후에 한 신고녀와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그 신고녀의 지속적인 스토킹이 시작이 됩니다. 뭐 그냥 증거 자료 제출 받은 걸 보면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있고 또 회사 앞에 찾아오고 회사에 전화 걸고 이렇게 이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고녀는 자기는 헤어진 게 아니다. 아니,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고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헤어진 게 아니다. 지금까지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1년 전에 그 성폭행 사건 판결문 제출해라. 그 일주일 내로 제출 안 하면 그때 고지했던 대로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국엔 이 신고녀를 스토킹과 그 무고, 성폭행 무고로 강퇴 조치를 합니다. 처음에 신고를 했던 그 남자분은 알아서 자진으로 탈퇴를 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다 해결이 됐네요. 카페 다 탈퇴됐으니까. 제가 3년 후에 그 경찰로부터 출금 명령을 받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성폭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라고요? 거부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해. 짜증나.